함께 내신 문법 킬러 문항의 출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화여고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하면 내신 문법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냐? 자, 내신의 세 요소가 있죠. 내신의 세 요소가 뭐예요? 내용 이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냐를 물어본 내용 이해, 그 다음에 어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있고, 여기서 작문을 따로 쪼개지기도 하는데 문법과 작문을 하나로 묶어서 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이 작문이 순수 작문보다는 문법 베이스드, 그래머 베이스드 라이팅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저는 분류합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 부분이 사실은 좀 많죠. 40에서 50%가량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중상위권에서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본문을 이미 읽고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안 틀려요. 어휘 문제인데 이 어휘 문제도 사실은 본문에서 나왔던 어휘를 가지고 시나님이나 안토님이나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긴 하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커버가 다 돼요. 근데 이제 문법 작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50% 나오면 여기가 이제 25, 25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여기가 30% 나오거나 여기가 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포션이 굉장히 커요, 사실. 그런데 실제로 변별력을 만드는 유형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변별력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자, 세화여고 편인데 하나씩 문제를 먼저 훑어볼게요. 서술형인데 10번 문제인데 문법 유형 문제하고 작문 유형 문제 중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에요. 그대로 주고서 그 다음에 단어를 짜맞춰서 문장을 구성하는 문제가 되겠죠. 본문 암기만 하면 쉬운 문제죠. 근데 본문 암기가 쉽냐? 아시겠지만 보통 고등학교 좀 수준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분명히 교과서를 합니다. 모의고사를 합니다. 모의고사. 그 다음에 탭스 교재를 하는 학교 특목고가 주로 많이 합니다. 탭스 교재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명문 독해라는 책들 고급이죠. 좀 수능보다 좀 센 것들 쓰거나 아니면 미디어 영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쓴다거나 테드 영상을 쓰거나 CNN 영상을 쓰거나 해서 일반적 워싱턴 타임즈 뭐 이런 것도 씁니다. 그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프린트물로 제공되는 방법을 써요. 모의고사도 1회에 나오는 학교도 있고 2회, 특목고는 3회까지 출제를 하죠. 그래서 지문의 개수를 보면 적어도 이 지문인데 이 지문의 개수가 보통 100개에서 많은 경우에는 200개가 넘어가지요. 200개. 특목고, 센 특목고는 독해 지문이 300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교처럼 지문 자체가 한 대여섯 개, 10개가 안 되는 부분이면 암기가 커버되는데 암기를 다 해야 되죠. 어느 부분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200개의 지문을 암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유형이 되겠죠. 자, 이 부분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한글을 주고 작문을 하는 건데 문법 기반의 작문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Y가 포 which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대부분. how는 뭐가 돼요? in which가 되고 그래서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꾸는 유형의 문제 연습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문제고 이런 것도 더 하우스니까 in which고 in which가 where가 된다라는 굉장히 심플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인데 어법상 틀린 거라는 건데 보시면 문장이 좀 길고 독해 문장을 발췌해서 낸 경우가 있고요. 또 이 문장을 약간 독해 지문에 변형해서 낸 경우도 있고 그래머 포인트만 가져오고 문장을 외부 지문을 쓰는 학교도 있어요. 다양하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약간 변형하거나 외부 지문을 쓰게 되면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죠. 기본 실력이 없게 되면 문제 풀이를 못합니다. 그래머 포인트를 알더라도. 문제 해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34번 문제가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소에즈 투 부정사에 두 가지 패턴 문제를 가지고 만들었고 독해력을 측정하는 문제인데 독해가 쉽지 않은 독해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가보시면 서술형 문제인데 글을 줬습니다. 그리고 작문인데 독해 지문을 따내고 한글을 주고 그 질문에 맞춰서 문법 포인트에 맞춰서 집어넣는 문제가 되겠는데 보시면 문장이 짧은 패시지를 잘라오고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4개를 뚫어버렸어요. 한꺼번에 4개를 뚫어버려서 집중적으로 물어봐죠. 이 부분 암기가 안 되거나 문법적인 이해로 문장 분석을 충분히 안 하고 학습한 경우에는 대단히 큰 문제가 나오겠죠. 200개의 지문 패시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느 몇 개를 골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출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커버가 되기가 쉽나. 기본 실력이 없이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트레이닝이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 서술형 4번 문제 나온 건데 이거는 어렵지 않죠. 보통 문장이죠. 보통 문장의 평서문 문장을 가지고 not until 도치구문과 it is 대 강조 구문으로 not until을 강조하는 두 가지 패턴을 쓰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이건 뭐 기본 패턴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커버하죠.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들이 준부정으로 써가지고 나오고 도치되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는 도치의 기본 패턴이니까 두 가지 도치 그래머 포인트가 출제가 되면서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독해형 문제가 되겠죠. 세하고의 특징이나 또는 세하고 같이 틀린 부분을 고르시오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을 뭐 한다? 올바르게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이유를 쓰시오. 이유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되죠. This book sells well 이렇게 쓰고 This book is sold in this store. 이 두 문장을 쓰고 sells가 나타내는 거, is sold가 나타내는 바를 해석을 하고 문법적 자질을 동시에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해냅니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셀이 자동사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책은 잘 팔린다는 뜻이고, 이건 셀이 팔다에서 수동태가 나온 능동 수동의 의미가 강한 의미, 변별력 의미, 능동과 타동사가 수동으로 된 의미적 변별을 가미하여 해석하고 설명하는 문제 유형으로도 출제된 적이 있죠. 굉장히 까다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물을 많이 먹었거나 원서로 많이 공부했거나 이런 학생들이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제, 감을 다 따버리기 위해서, 다 따서 버리기 위해서 출제하는 문제 유형들이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좀 살펴보시면 서술형 문제인데 독해 지문이죠. 독해 지문을 따놓고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틀린 부분을 고르고 그것을 다시 고치는 문제로 출제가 됐지요. 좀 고치는 문제까지 나오면 정확히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골라서 푸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서술형 하는 거죠. 서술형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많다는 게 또한 특징이죠. 왜냐하면 서술형이 변별력, 고르는 문제보다는 서술형을 쓰는 문제가 스펠링 에러도 많이 나오고 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서술형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술형 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독해형 지문이죠. 지금 중등부 자녀 두신 분들, 고등부 주신 분들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독해가 많이 나오고 독해형에다가 문법을 융합하고 여기에 어휘가 좀 까다로운 문제 또는 문형이 어렵거나 또는 해석이 아리까리한 독해형 문장들을 가지고 문법형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단어와 독해의 완전한 해석이 되고 그 해석을 기반으로 문법적 요소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그 문법적 요소가 다시 변형이 되는 거, 그 변형이 된 걸 다시 찾아서 온문에 완벽하게끔 구성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습 능력을 내신 범위에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전반적인 넓은 영역에서 어떤 영역의 영어의 패시지를 잘라다가 출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학생이 내 능력 안에서 my capability, within my capability, 내 능력 안에서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만이 당연히 점수가 높겠죠. 그런 능력이 있는데 패시지가 주어졌어요. 패시지 서너 번 읽어봤어요. 문제 당연히 풀겠죠. 자, 이런 능력이 요구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또 나오잖아요. 틀린 거 2개를 하고 2개를 다시 써서 올바른 걸로 고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가면서 다행히 밑줄을 쳐줬죠. 밑줄을. 심하게 나오면 밑줄이 없습니다. 문장에다가 앞에다가 번호를 찍습니다. 이렇게. 전체 문장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써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게 나오게 되면. 탭스에는 이런 문제가 많죠. 그래머 할 때 문장을 4개를 주고 번호를 달아놓고 각 문장에서 틀린 것이 있는 문장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탭스 그래머에서 20%가량 나오거든요. 그 유형의 문제가 내신 문제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공인인증시험, 토익, 토플, 탭스 중에서 이런 인증의 문제가 반영이 되는 시험은 탭스밖에 사실은 없죠.
탭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합니다만은. 그래서 자, 쭉 훑어봤어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들을 페이지도 많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6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건 이제 50분 안에 풀게끔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죠. 시간의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애매한 거는 다시 한번 해석하고 해보면 되는데 굉장히 시간 압박이 뒤에 5분 남은 상태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고등학교 내신 만만치 않고 많은 양이죠. 이걸 중학교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학교별 내신 특강만 꾸준히 들어가면서 어떤 향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고생만 할 뿐이지 실제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어떤 학교들 보면 중간고사 때 레벨이 좀 쉽게 난이도가 나오면 기말고사 때는 엄청나게 레벨을 올려버려가지고 만점을 맞았던 학생이 막 5개, 7개 틀리고 학교 전교생 중에서 만점이 안 나오고 5개, 6개 틀린 경우가 가장 잘 본 학생,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막 휘청휘청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어느 난이도에 최적해야 해서 공부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영어의 바다에서 어떤 영역이 나오든지 간에 영어를 난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영어 능력을 가진 경우에서만 내신 1등급이라는 신이 주신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고 아무리 해도 고등학교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영어 실력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내신 기간에 내신 집중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고 또 방학 되면 영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단어, 독해력, 문법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내신 만만치 않다는 거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실제적으로 문제풀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문제풀이가요,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쉽네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쉽네 이렇게 쉬워요. 이 두 개는 쉽네라고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절대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 해보면. 부모님들이 대학 다 나오고 우수한 대학 나오셨잖아요. 뭐 옛날 과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나이가 뭐 꽤 들었지만 다 알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걸 해설을 들어보거나 뭐 하면 이 부분이 어렵구나. 진짜 이걸 풀기가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풀려면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 유형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꽤. 그래서 얘기를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찍어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C번 문제인데요. C번 문제는 결국 이제 웨어냐 which냐 요렇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웨어냐 which냐. 그래서 웨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고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이 기본 포인트를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문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가 까다롭냐면 you should ask yourself 이렇게 나오는데 you should ask yourself 이렇게 나오면 이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만 해석되면 완전할 수도 있고요. ask는 3형식 동사이기도 하고 4형식 동사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ask yourself 너 자신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완전한 문장일 수도 있고요. ask yourself something 너 자신에게 무언가를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직접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3형식, 4형식인데 둘 다 가능한데 이 문장의 해석에서는 3형식이 맞니, 4형식이 맞니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그 판단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함정이 많고 어려운 문제 유형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킬러 문항은 바로 이렇게 헷갈리고 짜증나게 해서 학생을 틀리게 만든 유형들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시험 문제에서 90점을 꺾어내기 위해서 90점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3문제 정도 최소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하는 문제의 유형이 되도록 되죠. 그래서 그런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커버가 돼서 풀 수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그렇죠? 신이 주신 은총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